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지식을 또 알고 있고 기업의 다양한 사례로서 솔루션을 제시했던, 또 지금도 제시하고 있는 우리 홍창석 팀장님을 모시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창수입니다. 아유, 우리 소장님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보는데요. 제일 도움이 되고 실무적인 도움 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생긴 이유하고, 그전에도 이제 산재사고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았을 텐데, 이제 뭐 더 이상 정부가 과시할 수 없다,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 이제 근로자분들의 인권에 대한 상승,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것으로 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어떤 목적, 취지,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것들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산업재해 발생하는 특히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큰 경제 대국이잖아요. 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제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사고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제일 큰 거는 결국은 대표님이 바뀌어야 된다. 대표님을 인식을 전환시켜서 대표님이 이 안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예산도 쓰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지지하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거죠.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처벌시키는 거. 그래서 경영 책임자에게, 법인에게 기존에 있던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대표님이 이제 큰일 났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큰일 난다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근로자분들은 직장 내에서 또 근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를 이제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책임자인 이제 경영 책임자가 이제 보통 대표님들이겠죠. 그 대표님들한테 이제 책임을 강화해서 책임을 주어져서 이제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바꾸고 조금 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시행이 된 것이고 또 시행 이후의 변화는 또 실질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지 좀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에 시행했습니다. 전체 사업장 시행이 되었었고 2024년 1월 27일에 이제 50인 이하 사업장으로도 합격 확대 적용이 되는 걸로 공시가 되었고요. 물론 2022년 1월에 시행됐으니까 이제 그 1년 조금 더 된 법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아무리 제도가 바뀐다 하더라도 갑자기 사회 전반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여전히 뭐 사망사고가 늘었다, 뭐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는 하는데 이미 법이 시작됐을 때부터 당장 아웃풋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 적은 아니고요. 근데 아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이유에 달라진 거는 이제 중대재해가 딱 벌어지면 뉴스에 엄청 보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 한 명이 죽었다 하면 온 국민이 모 기업의 사고들도 몇 번 있었고 어떤 거들은 나면 중대재해처벌 적용되냐 물어보면서 최근에 가장 기억이 나는 건 이제 SPC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업 살펴봐서 되게 직원이 한 명이 죽은 것만으로도 SPC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당장 사망사고가 줄었다, 뭐 중대재해 예방이 됐다, 이거의 아웃풋을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최소한의 목적이었던 국민적인 공감,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다.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시행 이후에 부작용은 또 우리가 원래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게 생기면 예상치 못한 아무리 좋은 의도의 법이라도 부작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부작용은 또 없는지 궁금해요. 결국은 그건 이제 돈이죠.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예전부터 국제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ESG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즉 안전보호관리 체계 구축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하고 전문 용어도 필요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체인 경우에서는 뭐 어차피 본래 하던 거니까 아니면 인원 한 명 더 쓰면 되니까 뭐 되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또 돈까지 써가면서 하기 어렵냐. 그래서 지금 2024년 1월로 예고되어 있는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아직 너무 좀
힘들다, 연기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4년 1월 27일부터 이제 사업장 확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요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아직도 계속 당연히 예고가 되고 시행되고 네네. 있는데 아직도 많은 그 언론이나 네. 정부에서 이제 마치 좀 연기가 될 것처럼 적용을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하는 여론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대표님들 만나보면 아무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연기가 된다면, 시행이 연구된다면, 특히나 제가 만나는 기업체 대표님들은 50인 이하 소상공인들이니까 연기가 되니까 좀 괜찮지 않느냐,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건 좀 다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미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뭐 형법을 통해서 처벌이 이루어졌었고요. 네. 그래서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처벌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될 법이기 때문에 네. 그 시행과 관계없이 지금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이미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원청인 대기업은 이미 다 하고 있어서 네. 거기는 어차피 50년 적용하잖아요. 네. 원청에서는 이 법을 지켜야 되니까 협력업체 입장에서든 하청업체 입장에서든 지금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논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안전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과 관심은 이제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처벌이잖아요. 네네.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처벌의 구체적 사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대표님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빠르게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 이제 벌금이라든지 네. 뭐 구속이라든지 그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에게 1억 원,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법인에도 50인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고요. 게다가 최대 손해배상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사업장의 업무상 재해로 직원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 사법경찰과 노무청에서 나와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되는지 가장 폭넓은 업무상,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이 되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돼서 이 사업장이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네. 그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그래서 네. 세 개가 다 적용이 된다면 가장 강력한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될 것이고, 그게 네. 아니면 전차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망사고가 벌어진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최소한 이제 형법상 과실이 있다면 형사적 처벌로 인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형사적 처벌이고요. 즉 감옥 가는 형사적 처벌인 거고, 그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는 게 맞네요. 네네, 그렇죠. 네. 1년 이상 징역이라는 네, 거는 네, 네. 엄청난 겁니다. 최대 33년, 30년 이상까지도 가능한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생긴 목적, 그리고 취지, 그리고 지금 현황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오케이, 그러면 이제 확대가 된다 이거죠. 네네. 네, 확대가 됐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다양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어 왔는가, 그런 것들 중심으로 두 번째 우리가 또 영상을 한번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